안녕하세요. 저희는 VSIM을 이용한 목동지역 일방통행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지용, 정세영입니다. PPT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되었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PPT의 분량이 많고 지난 발표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일방통행 연구는 주로 이면도로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동 지역은 광역으로 일방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 시뮬레이션, 개선 방안, 적절성 평가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행연구조사입니다. 일방통행에는 다양한 의견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간선도로 일방통행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역으로 일방통행이 실시되는 목동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VSIM을 활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VSIM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용한 지표인데요. 보시면 주로 평균 지체시간, 평균 속도, 통행시간의 지표들을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연구들과 본 연구가 효율성을 측정하는 연구라는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희는 위 지표들이 저희 연구에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VCM 제공 지표 중 다음과 같은 4가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표는 말씀드렸듯이 선행 연구와 국내 도로 용량 편람 그리고 VCM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정입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로 목동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구간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 데이터 측정을 통해 시뮬레이션 기반을 마련한 후 VSI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개선 방안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설문조사입니다. 지난 발표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결론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문의 의의는 주민들의 일방통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방통행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여론이 존재함을 알아냈고 이 여론에 대해서 개선 방안과 관련된 의견들을 확인하였으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구간을 산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설문은 설문 대상이 주로 20대에 한정이 되어 있었고 따라서 설문 수치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첨도시간 산정입니다. 설문조사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첨도시간을 산정했습니다. 2019년 서울시 가로별 차량 속도 보고서의 목동로 자료를 이용했는데 17시부터 19시가 다른 모든 시간대에 비해서 항상 통행 속도가 느림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18시를 첨도시간으로 결정하였고 18시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측정하였습니다. 구간 산정입니다. 구간은 언급하였듯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터피스의 도로별 속도 분포 자료를 반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측정입니다. 이제 선정한 구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반 데이터들을 측정하였습니다. 기반 데이터는 교통량과 신호주기 데이터이며 데이터 측정은 평일 금요일 18시에서 18시 15분까지 15분간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교차로를 영상 촬영해서 15분간 도로 용량 편람에 따라서 직진 좌회전 통행량을 세고 1시간 단위로 변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신호 주기도 마찬가지로 15분 동안 각 신호의 주기를 측정한 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로의 진입 방향에 따라 EB, WB, SB, NB는 각각 동, 서, 남, 북으로 회전 방향에 따라서 LT는 좌회전, TH는 직진, 그리고 RT는 우회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난 코멘트에서 강민구 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대백화점 및 아파트 주차장 진입, 진출로를 시뮬레이션에 포함시켰습니다. 신호주기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5번 교차로 모두 신호 주기가 동일하게 108초였습니다. 이때 1번 교차로를 기준으로 측정한 신호들의 체계를 구성하면 다음 테이블 4와 같습니다. 이제 Vsim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sim은 도로교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통류를 고려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결과를 직관적으로 표시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했습니다. 우선 첨두시의 도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개선 방안을 반영해서 시뮬레이션한 뒤 Vsim 결과 지표를 통해서 개선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 Vsim을 사용한 이유는 테이블 5와 같습니다. 운전자 개인들의 엇갈림, 차로 변경 등 미시적인 행동과 도로의 기하 구조를 고려하기 쉬우며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Vsim의 특성으로 이에 본 연구에 활용하기 적절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입니다. 5번 교차로와 1번 교차로 사이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구간별 속도 데이터를 토피스에서 제공하는 속도 데이터와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값들이 전반적으로 근사한 값을 보였으며 각각의 차량들의 속도의 편차를 고려했을 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로 표지판과 도로의 기하 구조, 그리고 신호 주기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제시한 시뮬레이션은 Vsim의 기능에 의해 의사결정거리가 200m로 자동 보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 의한 실제 차선 변경 거리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4번과 5번 교차로 사이에서 차선 변경 거리는 각각 70m, 50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도로 표지판을 반영해서 초행 운전자가 포함된 경우 지체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도로의 기하 구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우선 5번과 1번 교차로 사이는 서비스 수준 뒤로 열악한 교통 환경을 보이는데 이 부분의 보도가 지나치게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는 25m로 폭 15m의 도로보다 더 넓습니다. 따라서 보도를 줄이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이때 보행 신호 시간은 41초로 경찰청에서 제시한 18m 횡단보도 기준 보행 시간 25초와 비교했을 때 확장해도 넉넉한 신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수준 뒤에 1번 교차로에 대해서 차선을 재분배해 볼 예정입니다. 위쪽 차선은 교통량이 1504대이며 아래쪽 차선은 872대인데 비해 차선은 각각 2차선과 3차선으로 배정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차선을 3차선으로 늘리고 아래쪽 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서 교통량을 재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주기 역시 본 연구에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버전 라이선스 기능의 한계로 인해서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웹스터 공식과 도로 용량 편람을 이용해서 지체가 없는 총 신호 주기를 계산하는 선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웹스터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공식을 통해서 도로의 지체 발생을 줄이는 최적의 신호 주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개선 방안의 시뮬레이션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Vsim에서 보정된 차선 변경 거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을 때 평균 지체 시간이 66.95초에서 83.3초로 25% 증가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수준이 B에서 C로, C에서 D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차량이 정보를 표지판에 의존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처럼 극단적인 지체시간 변화를 겪지는 않겠지만
초행자들을 위해서 비심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차선 변경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도로 표지판을 현실 상황에 맞게 수정할 경우 세 대의 차량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들은 차선 변경 거리가 짧아져서 본래의 경로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따라서 V심에서 강제로 삭제시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본래 경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구간을 한 바퀴 돌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를 웹스터 공식에 반영해서 평균 지체 시간을 다시 계산하면 보정된 평균 지체 시간은 87.75초로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선수 확장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했을 시 평균 지체 시간은 66.95초에서 57.31초로 14.4% 감소하였고, 서비스 수준이 D에서 C로 향상되었습니다. 차선 폭을 확장시켰을 시 평균 지체 시간은 66.95초에서 63.3초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의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수준은 마찬가지로 D에서 C로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교차로에 대해 차선을 재분배했을 시 평균 지체 시간은 66.95초에서 57.46초로 14.2% 감소했고, 서비스 수준은 D에서 C로 향상되었습니다. 각 교차로에 대해서 웹스터 공식을 이용해서 지체가 없는 적정 주기를 계산한 결과 120초로 계산해냈습니다. 최적 주기를 도출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이후 각각 신호 체계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찾는다면 또 하나의 개선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과물을 분석하기 전에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지체 시간, 평균 속도, 총 통행 시간을 지표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지표로 이용했는데, 서비스 수준은 밀도 혹은 지체 시간을 이용해서 도로의 통행 수준을 6단계로 구분한 지표입니다. 서비스 수준에 따른 도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로 C까지를 설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각 지표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주로 지표로 평균 지체 시간을 이용했는데, 일단 선행 연구들을 참조했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지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 수준을 이 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목동 지역의 통행 시간이 문제라고 주장한 목동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결과값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윗심 부분이 현실에 근접한 값이며, 표지판 보정은 초행자들에 대해서 추정한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개선 후에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한 값은 차선수 확장이며, 차선 재분배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차선폭 확장은 개선은 되었지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각 교차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서비스 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선에 대한 개선은 5에서 1번 교차로를 기준으로 제시했음을 감안할 때 차선수 확장과 차선 재분배가 서비스 수준이 A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최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선수 확장과 차선 재분배가 가장 효율이 높았지만, 차선수 확장을 위해선 사회주의 현대백화점 앞 보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교차로 공간에서 제시가 가능한 차선 재분배 방안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개선된 도로의 결과물입니다. 전에 제시했던 영상에 비해서 5번과 1번 교차로 사이의 교통량이 원활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목동 지역의 일방 통행의 불편함에 대한 도로의 최대 효율 조건을 찾아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기존의 공급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V심을 이용해서 현실과 가장 근접한 상황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가진다는 점이 연구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점 역시 명확했는데 우선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학생 라이선스의 한계로 인해서 신호 주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불가능했던 것 역시 라이선스로 인한 V심의 기능 부족에서 기인했습니다. 또한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개선 방안을 일부 교차로에 대해서 제시한 데 그쳤습니다. 이 결과 역시 일반화에서 거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구 범위를 확장해서 목동 지역 전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대에 치중되었던 설문조사를 추가 설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Vsim 라이선스를 확보해서 신호 최적화를 포함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120초로 도출된 최적 신호 주기를 분배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